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상외로 많은 숫자죠. 탈모 얘기에 자신 있게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글쎄요,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20, 30대 젊은 층도 탈모 고민이 많아졌고요. 또 여성 탈모 환자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탈모. 오늘은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홍지연 피부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주제가 탈모라고 하니까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은 물론이고요. 주변에서 이거저거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이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 모발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머리카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 머리카락 모발은 이 모낭이라고 하는 주머니 형태로 쌓여서 피부에 콕 박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낭의 주변에는 혈관이 맞닿아 있으면서 이 모발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 털 세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부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 또 소름이 끼칠 때 털이 바짝 서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기에 따라서 모발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성장을 멈춘 채로 있기도 하고 또 탈락했다가 새로운 모발로 대체되는 이러한 모낭 주기라고 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끊임없이 겪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면서 머리카락의 상태가 변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모낭의 주기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순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생장기,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기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전체 머리카락의 약 90% 정도는 생장기에 존재합니다. 이 생장기는 그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모발이 성장해 나가는 시기로 두피에 뿌리 깊게 모낭이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혈관에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대략 2년에서 한 8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약 2주간에 걸친 퇴행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체 모발의 한 1% 정도가 현재 이 시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양을 잘 가져다 주던 혈관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 머리카락이 밥을 쫄쫄 굶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이 휴지기라고 하는 시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랫동안 굶은 머리카락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끝내 빠져나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재밌어요. 머리카락이 쫄쫄 굽는다. 네. 예.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 있는 각 모낭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낭 주기가 전부 다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주기가 전부 다 똑같다면 우리도 동물들처럼 털갈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사람의 몸에 있는 각각의 모낭은 서로 독립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사이클이 지나간 이후에 새로 머리카락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모낭 내에 줄기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상처를 깊게 입어서 모낭 줄기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탈모는 모낭줄기 세포가 손상을 받느냐 아니냐 이게 탈모와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정확히 탈모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나요? 탈모는 말 그대로 이 모발이 이전에 비해서 빠지고 줄어드는 현상을 통칭하는 질환입니다. 흔히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또 원형 탈모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탈모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안드로제네틱 탈모입니다. 좀 더 친숙한 이름으로는 이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좀 유사한 기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남자에서 발생하게 되면 남성형 탈모, 또 여성에서 발생하면 여성형 탈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발의 생장기가 줄어들고 이 모낭이 점점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오는 머리카락도 점점 가늘어지다가 빠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사진을 보실 텐데요. 남성형 탈모는 사춘기 이후에 이마 쪽에 있는 헤어라인이나 또 정수리 부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M자 라인이라고 부르는 헤어라인 부위가 점차 뒤로 밀리고 정수리 부위가 헝하게 보이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또 개인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뒷머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형 탈모는 보통 20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주로 가르마 라인이 점차 넓어지면서 이 정수리에 있는 모발이 가늘어지고 또 밀도가 떨어져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형태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탈모 질환을 앞서 말씀드렸던 안드로제네틱 탈모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엔 안드로겐성 탈모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질병명을 안드로제네틱 탈모라고 정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유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제네틱을 추가함으로써 그 유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그만큼 탈모에 있어서 유전이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 탈모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탈모를 유발하는 주된 기전은 유전과 남성 호르몬의 작용, 그리고 노화, 이 세 가지의 복합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선천적인 요인에서 오는 비율은 남성형 탈모에서는 90% 이상, 또 여성형 탈모는 대략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인데요. 일란성 쌍생아를 장기간 동안 관찰한 데이터를 보면 이 둘 다에서 탈모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80~90%에 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유전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버지가 탈모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게서도 탈모가 흔히 발생하는 점 등이 유전적인 배경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00% 유전돼서 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환경이나 생활 습관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최종적인 발현 정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후천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외에도 자외선이나 환경 오염에서 유래한 공해 물질, 또 이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탈모를 불러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이 모낭에 존재하는 5알파 환원 효소에 결합을 하면서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바로 이 DHT가 탈모의 주범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DHT는 모낭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낭이 작아지면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게 됩니다. 특히 DHT는 모발의 주기 중에서 생장기를 짧게 하고 휴지기는 길어지게 해서 결국 모발이 탈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에서도 특히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탈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혹시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제 주변에서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 때 진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관찰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동물들처럼 확연하게 털갈이를 하지는 않지만요. 계절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봄철에는 생장기 모발의 비율이 늘고 가을철에는 퇴행기 모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머리가 일시적으로 더 빠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의 성장은 일조량과도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봄과 여름에는 일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발이 성장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에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모발의 성장 속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여름 동안에 우리가 자외선이나 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피가 굉장히 많이 손상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모발의 휴지기가 길어지게 되고 머리가 잘 자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가을철이 되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기온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두피의 혈액순환이 방해되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탈모의 시작인가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탈모는 초기에 치료할수록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조기에 진단해서 또 자가로 우선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나고 빠지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5, 60개, 많게는 8, 90개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를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뒷머리, 후두부에 있는 모발은 이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더라도 유지가 되는 모발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정수리와 앞머리를 잡아봤을 때 손으로 그 모발의 굵기 차이나 밀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다라고 하면 탈모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형 탈모는 M자 형태로 이마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마에 머리가 빠진 부분이 엄지손가락의 한 마디 이상이면 탈모를 의심하시고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자가 진단 테스트로 탈모가 의심되는 분들은 그냥 이제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탈모가 의심돼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빠진 패턴을 보게 되고요. 또 확대경을 이용해서 모발의 밀도나 굵기, 그리고 분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두피에 염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탈모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급격한 체중의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또 식단이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뭐 수술을 받거나 출산을 하셨는지, 또 탈모의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진하게 되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호르몬 이상 등에 의해서도 탈모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탈모 부위에서 직접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전문의를 찾아서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고 의학적으로 탈모를 진단받게 되었다면 이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우선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에서의 치료는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수술적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르는 약으로는 이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다양한 약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약은 처음에는 우리가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약을 먹다 보니까 털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이제 바꾸어서 제형을 바르는 약으로 바꾸어서 탈모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모낭 주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발에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하고 성장 인자를 촉진함으로써 탈모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 약을 처방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환자분들께서 혹시 쉐딩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걱정을 하세요. 환자분들이 요즘은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쉐딩 현상이요? 네. 네.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네, 이게 이제 바르는 약을 쓰고 나서 한 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 오히려 조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네. 이 현상은 퇴행기에 있었던 모발이 이 생장기로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오히려 긍정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1, 2주 내에 이 증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아까 혈압약으로 이제 처음 개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럼 혹시 이걸 사용하면 내가 저혈압이 생기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르는 약이 피부를 통해서 전신으로 흡수되는 약은 굉장히 극미량이기 때문에 혈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먹는 치료제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네, 먹는 약으로는 이제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가 있는데요. 이 두 약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 발생 기전상에서 DHT로 전환시키는 5알파 환원 요소를 차단시키는 약제입니다. 흔히 이제 바르는 약보다는 먹는 약을 쓰시면 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내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르는 약이든 먹는 약이든 뭐 사용하자마자 바로 머리카락이 사자처럼 많아지는 약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 4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셔야 스스로 변화를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점차 개선돼서 모발량이 증가하고 또 굵어지게 됩니다.
이 먹는 약은 특히 정수리 부위의 탈모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M자 헤어라인에는 조금 효과가 약해서 원래처럼 굵은 머리카락으로 돌리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바르는 약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겠습니다. 또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약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경기 전까지는 바르는 약이나 모발 단백질 영양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3, 4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한다면은 예, 이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서 중단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면은 또 약을 계속 먹을 필요가 없다 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안드로겐성 탈모는 이 내리막길에 자동차를 세워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전자 안에서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두면 증상을 호전시키고 네. 또 언덕 위로 좀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약을 중지하면 언제든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치료를 유지해야지 원하는 효과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다행히 탈모 치료 약제는 장기간의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장기 복용하시는 것 걱정되셔서 이제 중간에 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안전성이 입증된 약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꾸준히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간혹 보면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원형 탈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원형 탈모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동그란 모양으로 군데군데 빠지는 질환입니다. 앞서서 안드로겐성 탈모가 이렇게 서서히 가늘어지고 빠지는 형태라고 하면 원형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쑥쑥 빠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아주 크게 탈모반이 생기거나 여러 개의 탈모반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머리털이 다 빠지는 전두 탈모, 또 눈썹이나 팔, 다리 등의 털까지 다 빠져버리는 전신 탈모로 이어지기도 네. 합니다. 원형 탈모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기면서 자신의 모낭을 마치 세균이 들어온 것 같이 적으로 인식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유발된 염증이 지속이 되고 이 공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모발이 빠져나오는 탈모가 원형 탈모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원형 탈모의 경우는 치료를 기존 탈모하고 다르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탈모반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커지거나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원형 탈모는 면역이 과항진된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원형 탈모를 치료할 때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 스테로이드인데요. 원형 탈모가 발생한 부위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사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맞으시게 되면 간혹 두피가 꺼지거나 혹은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이 주사 부위기에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치료를 중단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 외에도 국소 스테로이드나 바르는 미녹시딜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빠진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발성인 경우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을 먹는 약으로 투약하면서 자외선 치료나 냉동요법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형 그리고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까지 살펴봤는데요. 얼핏 증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 원인이 다르고 또 그에 따른 치료법 역시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탈모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무엇보다도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탈모에서 조기 치료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내가 탈모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그 상태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좋아지면 네. 거의 정상 가까이 회복이 되는데 탈모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서 10% 정도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전보다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만족스러운 정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제 젊어서부터 주름을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찍부터 잘 관리를 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잘 보존하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탈모에 관해서는 워낙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탈모에 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정말 항목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설들이 많죠. 먼저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한 대를 걸러서 유전이 된다. 이 질문,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탈모였기 때문에 나도 탈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이거 맞나요,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 유전 양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격세 유전보다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 즉 부모에서 자식으로 바로 넘겨주는 유전이다라는 것이 더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아버지나 나의 남자 형제가 탈모일 때 나의 탈모 위험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으로 두피를 두드리면 탈모 예방에 좋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드리면서 TV를 보신다거나 이런 네. 경우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정답은 세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왜냐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네.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손끝이나 아주 뭉툭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압하듯이 꾹꾹 마사지를 하는 정도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두드려서 이 외상에 의해서 모낭세포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고요. 또 피부는 이 외부 자극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두꺼워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모발이 이 두피를 뚫고 나오기 어려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그리고 날카로운 것이나 이 두피를 상처 입게 하는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보다 식초, 비누로 감아야 탈모 예방에 좋다.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출연자분이 머리카락이 없으셨는데 비누로 감았더니 머리카락이 좀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거 네. 왜 그런 거죠? 우선 우리가 샴푸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해서 이 염증의 위험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밭이기 때문에 이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토양의 상태가 좋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지나 세균에 대한 세정 능력이 없는 식초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또 비누로 감아야지 시원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비누는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머리카락은 오히려 약산성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누로 감게 되면 머리카락이 좀 뻣뻣해지고 모발끼리 마찰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샴푸는 진짜 머리카락에 가장 최적화된 클렌징 네, 제품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샴푸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할게요. 탈모 기능성 샴푸나 고가의 샴푸가 도움이 된다. 아마 많은 분들 고민하시고 사실 저도 요즘 탈모 고민이 있어서 이 전용 이 탈모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있거든요. 도움이 좀 될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일단은 그 샴푸의 가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이 탈모 기능성 샴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탈모 기능성이라고 하는 샴푸도 기본적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네. 즉 약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조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약의 효과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치료 시기, 즉 골든타임을 놓쳐서 오시게 된다면 너무 아쉽겠죠. 네.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탈모 치료제는 성기능을 떨어뜨린다. 이게 아마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마찬가지로 세모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탈모 치료제 중에서 이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의 활성형을 차단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욕이 줄거나 발기부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젊은 환자분들에서는 흔하지 않고요. 또 약을 복용하는 전체 인구로 놓고 보더라도 1% 미만에서 경험하는 부작용입니다. 또 투약을 중지하면 부작용은 대부분 사라지고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남성 호르몬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적응을 하고 나면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의학 알지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발은 자라나는 속도가 느린 만큼 어떤 일회성의 치료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좋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또 검증되지 않은 여러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정보만 믿고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보다 모발이 좀 가늘어지고 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신다면 부담 없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내원하셔서 또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홍지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섬유근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